이번에 프레임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시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작성해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인 프레임부터 타이틀바라던가 상태바, 그리고 이제 각각 프레임의 영역을 이제 가이드를 보고 작성할 겁니다. 메인 프레임부터 작성을 할 건데, 만약에 테마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하면 당연히 지금부터 만들어가지고 작성하는 거는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전 챕터까지 작업했었던 템플릿 화면에 대한 디자인의 정보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프레임에 대해서 확인하고 모양을 변경해서 템플릿 작업했던 거를 연결해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연결하려고 하는 화면의 디자인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사실 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 작업했던 템플릿 화면의 디자인은 전혀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지금 내가 작업할 부분의 내용만 없는 거. 그래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이 된 테마를 적용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해봤으니까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받아가지고 이어서 작업을 해본다라고 하는 설정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테마는 어디 있느냐? 교육자료 안에 있습니다. 교육자료 안에 보시면 06번 테마 폴더 안에 커먼이라고 지금 폴더 있는 거, 이거 테마예요.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아시다시피 스타시트하고 이미지 정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먼의 테마가 어디로 와야 되느냐? 내 프로젝트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템플릿 할 때 가이드 화면을 담고 있는 폴더를 프로젝트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그냥 프로젝트 경로 밑에다가 폴더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테마는 아시다시피 경로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우리는 정해진 위치에만 테마를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툴 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리소스 영역에 테마 폴더에서 우클릭하셔가지고 메뉴 오픈 테마 폴더로 가시면 우리 프로젝트 내에 테마가 있는 위치로 바로 접근이 되니까 교육자료원에서 커먼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제대로 된 경로에다가 붙였으면 툴에 와가지고 테마 새로 고침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저 목록이 보여지겠죠. 이 상태에서 environment가 바라보는 테마를 누구로 가지고 온 커먼으로 설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장해가지고 새로 디자인 정보 테마를 입혔기 때문에 자, 프로젝트 우클릭하셔서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 프로젝트 변환 한번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런치로 전체를 실행했을 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아까는 타이틀이나 상태나 적절한 디자인이 보인 반면에 지금은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니까 만약에 탑하고 레프트 배경 변경한 것도 여러분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죄다 배경을 흰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돼요. 하지만 이전 챕터까지 해서 작업했던 템플릿 화면을 열었을 때는 전혀 디자인에 변화가 없는 상태. 이렇게 세팅이 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커먼의 테마를 열어가지고 가이드를 보고 작성하시되 비슷한 컬러를 쓴다거나 컬러 네임으로 단순하게 변경해서 쓴다거나 크기, 위치 정보를 대충 그 비슷한 위치에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가이드하고 똑같이 작성하는 걸 연습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테마 작성하는 거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꼭 맞춰주세요. 자, 그럼 메인 프레임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다시피 경계도 없이 그냥 온통 흰색으로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 이렇게 테두리하고 배경 이 결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메인 프레임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애드 셀렉터로 똑같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메인 프레임 불러오시면 돼요. 이렇게 메인 프레임 불러오셔가지고 이 메인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와 있는 대로 테두리 값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흰색.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경계는 보이도록. 우리 전체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테두리가 사방으로 1픽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가이드를 보면 옆에 가로 안에 묶여서 써 있는 거 보니까 상태값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컴포넌트를 보면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값을 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태값을 작성하는 문법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저게 진짜로 어떤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파악하려고 투명도 70인데 퍼센테이지 오퍼시티 단위를 꼭 설정하셔가지고 값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배경의 컬러를 입혀놔가지고 제 화면으로는 구분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실행해가지고 보다가 이 창을 보다가 제가 포커스가 맞습니다. 그때 나한테 보여주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컴포넌트뿐만이 아니라 프레임, 우리가 스타일시트에서 작성하는 모든 선택자들의 상태값은 지원합니다. 이렇게 리스트업의 목록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록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무조건 디자인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성해 볼 실습은 타이틀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흰 컬러로만 보여지는 영역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의 디자인을 변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타이틀에 배경의 컬러, 전체 지금 배경 컬러, 그리고 여기 아이콘하고 폰트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 아이콘 이름이라던가 뭐 간격 등 관련된 속성입니다. 그리고 상세는 지금 얘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 건지 상세 정보가 있는 건데 지금 화면에서 보면 아이콘이 3개만 보이는데 상세로 갔더니 4개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거 가운데 최대화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아이콘이 변경됩니다. 우리도 이 상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바라고 하는 영역에는 저러한 역할을 갖고 있는 뭐가 있는 거냐? 버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틀바 영역에 차일드로 쟤네들 버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렇게 차일드로 들어가는 거 디자인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지. 그 버튼들이 하는 역할이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대충 우리도 최대화 버튼 있는 위치쯤을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보이시죠? 커진 거. 기능이 없어진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리는 동안 우선 가이드에 나와 있는 모든 상태를 다 작성하면 너무 좋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우선은 노멀값 여기까지는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럼 타이틀바는 누구를 또 불러다가 작성을 하는 거냐? 여기 목록에 보시면 타이틀바 컨트롤이라고 나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컨트롤을 말씀드리면서 프레임 단할 때 컨트롤 관련된 거 2가지를 또 말씀드릴 겁니다. 라고 했던 게 하나 타이틀바 컨트롤, 또 하나가 밑에 상태 스테이터스 바 컨트롤이에요. 이름 그대로 타이틀 바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나 다 이거로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지금 메인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바밖에 안 보이니까 의미가 와닿지 않겠지만 조금 후에 조금 더 프레임을 만져보면 타이틀 바 컨트롤로 작성한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나와 있는 폰트부터 변경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편집기의 마지막 영역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커먼이라고 하는 테마에 작성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텍스트 영역에서 전체 정보를 보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봤더니
폰트라고 하는 값에 설정한 이 밸류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크기 얼마로 주고 글꼴은 뭐로 주고 예를 들어서 가이드를 이렇게 받았으면 아마 볼드에다가 14픽셀의 맑은 고디 이렇게 글꼴을 써가지고 쓸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편집기에 보면 프로퍼티스하고 여기 익스플로 창을 활용해가지고 작성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 전체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 영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탭에 프리디파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리 값을 이제 설정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제가 여기에다가 폰트를 예시로 한번 들여놨어요. 우리 폼에다가 설정했었던 디폴트 값을 밸류로 줘가지고 디폴트라고 이름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법한 것들 조금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작성하는 것은 폰트를 이 프리디파인드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변수 값으로 이용하실 건데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타이틀 바에 폰트를 줘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요거 땡땡땡 버튼 이용해가지고 입력했다면 뒤에 요 아이콘으로 갑니다. 그 아이콘을 눌러서 저 프리디파인을 사용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앞에 아이콘이 변경이 되죠. 그래서 그 아이콘을 눌러보면 저 창에다가 설정해 놓은 정보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가이드에서 봤을 때 600에 14픽셀. 자, 이거 관련된 거 볼드 14픽셀. 자, 관련된 정보 똑같죠?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거는 우리가 작업했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접근해서 작성하시되 폰트는 프리디파인에 선언해 놓은 폰트를 활용해 가지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타이틀바 작업합니다. 먼저 상세 영역에 있는 아이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튼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차일드의 성격은 버튼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차일드의 아이콘 속성을 통해 가지고 입력을 하면 아이콘이 그 할당된 영역의 가운데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자세히 보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첫 번째 있는 미니멈 버튼이 아이콘이 가운데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내가 맞춰주려고 한다 그러면 자 우선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버튼의 성격이라 정렬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변경해서 정렬 값을 달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텀으로 그러면 문제는 뭐냐 밑으로 내려가겠죠 아이콘이. 근데 이번에는 딱 바텀에 붙어가지고 배치될 거라고 하는 거. 가이드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또 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렬을 바꿔주고 또 어떤 값을 줘야 되냐? 그만큼의 여백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패딩 값도 아마 설정을 하게 될 거다 이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정렬도 변경하고 패딩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정렬은 놔두는 거예요. 어차피 패딩을 써야 된다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되면 되느냐?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그 위쪽, 탑 쪽의 영역의 여백이 더 커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속성을 저는 뭐로 줘가지고 한번 바꿔봤냐면 보시는 것처럼 패딩 값만 줘가지고 탑에다가만 줬어요, 패딩을. 그래서 어떻게 제가 8픽셀 준 것만큼 내려가서 보이게. 디자인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타일스트를 작성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불필요하게 라인이 추가될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의 속성으로도 같은 결과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아이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타이틀 바만 맨 처음에 이제 불러와서 여기에서 이제 다 작성하려고 봤더니 누가 없냐?
아이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콘에 관련해서 봤더니 아이콘이 차일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타이틀바 컨트롤이라고 하는 녀석한테는 전체 배경의 값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이드에서 아이콘하고 텍스트하고 같이 이제 놓고 봤을 때 요 둘의 간격이라던가 이 텍스트 폰트의 설정값, 글꼴의 색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다가 아이콘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콘이 마찬가지로 뒤쪽의 버튼들처럼 차일드로 정리됐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작성할 거는 밑에 이제 스테이터스 영역인데, 스테이터스 영역 보면 또 오른쪽 끝으로 온갖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스테이터스 영역의 차일드인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레스 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 확인하면서 체크도 해봤고, 프로그레스 바가 그냥 단순하게 스타트가 추가된다고 해가지고 바의 형태가 구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은 작성을 생략할게요. 마찬가지로 앞쪽만 하실 건데 여기서 한 가지는 누구냐? 테두리가 어디에만 있냐면 탑에만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인 프레임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바운다리가 생겼어요. 근데 스테이터스 바 영역에 마찬가지로 보더를 사방으로 주면 여기 지금 만나는 데는 보더가 이렇게 포개져서 보일 거라는 거. 그래서 탑만 준 겁니다. 그래서 테두리에 색 정보만 나왔는데 값을 줄 때도 탑에다가만 설정할 수 있도록 세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스테이터스 바는 어떠한 선택자를 불러다가 작성하느냐? 마찬가지로 스테이터스 바 컨트롤로 접근하시면 돼요. 저 가이드에 있는 정보 주셔서 마무리합니다. 지금부터 작업하실게요. 보더를 탑에만 주는 거, 그거만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작업하시면은 나머지는 타이틀바 작성할 때 입력했던 것들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면 타이틀하고 밑에 상태바하고 전체 메인 프레임 바운다리하고 이제 보여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도 틀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부터 모양을 바꿔볼 거예요. 모양을 변경하는 것은 처음부터 현재 있는 모양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세팅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살려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놔두고 바꿔야 되는 부분만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메인 프레임 불러와가지고 첫 번째로 먼저 프레임 변경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용어 딱 두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미리 보기 영역에서 탑을 선택하고 있고요. 레프트를 선택하고 있고요. 워크 영역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럼 탑과 레프트와 워크를 선택했을 때 나한테 이 영역의 이름을 뭐라고 보여주냐? 여기 셀렉트 창에서 보시면 차일드 프레임이라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용어 차일드 프레임입니다. 차일드 프레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더 이상 프레임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어떠한 영역에 연결된 화면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적어도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속성은 차일드 프레임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더 이상 프레임을 나누지 않겠습니다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기에 준비된 화면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더 이상 나누지 않겠다가 차일드 프레임이며 반대로 프레임을 나눠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프레임 셋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 모양을 보면 프레임이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방향에 따라서 위아래 방향으로 이 모양을 잡으려고 나누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 양옆에 이렇게 요 방향으로 우리가 프레임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누든 프레임을 나누는 것은 프레임셋입니다. 대신에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양옆의 방향으로 나누는 거 우리 H 프레임셋이라고 표현하고요. 위아래의 방향으로 프레임을 나누는 거 이거 우리 V 프레임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프레임을 더 이상 나누지 않겠다, 차일드 프레임. 프레임을 나누겠다, 프레임셋. 방향에 따라서 위아래의 방향으로 나누는 거 V 프레임셋, 양옆의 방향으로 나누는 거 H 프레임셋. 이렇게 용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현재 모양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메인 프레임 밑에 뭐가 있느냐? V 프레임 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프레임을 나누겠습니다. 이거죠. V 프레임 셋이든 H 프레임 셋이든 만약에 이렇게 보여지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 그 밑으로 같은 레벨로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느냐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 두 개의 항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V 프레임 셋이니까 위아래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근데 위아래로 두 개의 같은 레벨의 값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두 덩어리로 나누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해당하는 항목은 첫 번째 값, 두 번째는 두 번째 값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첫 번째는 더 이상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차일드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위에 거는 이제 더 이상 나누지 않고 탑이라고 하는 영역의 정보가 들어오면 된다. 그리고 밑에는 봤더니 H 프레임셋입니다. 프레임을 또 나눴어요. 그런데 H 프레임셋은 방향을 양옆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양옆으로 나누되 또 마찬가지로 같은 레벨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덩어리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뭐냐? 차일드 프레임입니다. 이제 이 이상으로 더 이상 프레임을 나누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레프트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워크에 해당하는 거 두 번째 이렇게 차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탑하고 레프트 있어요. 그런데 레프트가 또 나눠지고 그 다음에 워크 영역이 또 위아래로 나눠져서 그렇지 탑하고 레프트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완전히 지우고 새 모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거 쓰고 그 다음에 변경해야 될 부분을 수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탑하고 레프트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워크는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이제 더 나눠져야 되는 거고 또 나눠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더 이상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워크가 여기 딱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모양을 잡으려면 어떻게 저 워크 프레임을 우클릭, 딜리트, 삭제하고 더 이상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차일드를 지우고 이제 우리가 편집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모양을 봤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두 덩이로 나누는 거는 맞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탑과 탑이 아닌 영역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 프레임셋에 지금 크게 봤을 때 몇 개 덩어리가 있는 겁니까? 레프트 바가 하나 있고 레프트 프레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 영역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봤던 건 두 개의 연결이 이렇게 뎁스로 걸려 있었는데 우리는 몇 개가 필요한 겁니까? 세 개가 있어야겠죠. 자, 그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더 이상 이제 나누지 않고 레프트 바, 레프트가 들어가는데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는 또 위아래로 나뉘는 거예요. 그럼 세 개의 같은 레벨의 값이 들어가되 첫 번째, 두 번째는 더 이상 나누지 않는 차일드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위아래로 나누니까 프레임셋 중에서 누구를 V 프레임셋을 그래서 H 프레임셋에 자, 레프트 프레임 원래 있는 거 놔두고 그 옆으로 자, 클릭해가지고 add로 들어갑니다. 그 옆으로 차일드 프레임, 그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누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H 프레임셋 기준으로 add 프레임으로 자, 위아래로 나눌 거예요. 마지막 덩어리는 V 프레임셋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V프레임 셋 기준으로 위아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모양을 변경하지 않아요.
그럼 V프레임셋 기준으로 클릭해가지고 어떻게 add로 child를 2개 걸어주는 거, 자, 요 상태로 틀을 변경한 겁니다. 이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여지느냐. 아까랑은 다르죠? 탑 레프트 있었을 때랑 달라요. 지금 크기가 엉망진창이라서 그렇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여기 세 덩어리로 나눠지고 또 위아래 보여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세 개는 우리가 연결한 차일드 프레임이었어요. 걔네들은 지금 어떤 디자인을 물고 옵니까? 타이틀바를 물고 옵니다. 차일드 프레임도 타이틀바를 물고 오는데 디자인이 어때요? 메인 프레임에서 작성한 타이틀바 컨트롤하고 똑같죠, 그렇죠? 타이틀바가 있으면 이 디자인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템플릿을 선택하면 템플릿에 선택된 모양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모양에 적절한 크기가 할당되도록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탑하고 레프트가 어울리는 지금 크기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프레임을 나눴다라고 하면 그때는 크기를 어떻게 할당받느냐? 반씩 나눠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위아래 두 덩어리로 프레임을 나눴어. 그러면 전체 크기에서 반씩 똑같이 나눠가지고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덩어리에는 세 덩어리로 나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3등분 해가지고 셋이서 똑같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덩어리를 또 나눈 겁니다. 두 덩어리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반씩도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탑하고 레프트 말고 지금 현재 남아있던 영역은 이렇게 지금 반씩 나눠 갖고 또 위아래 반씩 나눠 갖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모양상 우리 템플릿 화면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 자, 여기 위치 같아요. 정확하게 크기를 확인해 보지 않았더라도 지금 내 화면 연결하면 죄다 잘려 보일 거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프레임의 영역에는 예를 들어서 탑은 높이가 50만큼만 가져가면 되는 거고 레프트 바는 너비가 35, 레프트는 200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그럼 이 프레임이 얼마의 사이즈를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언제 결정이 되냐? 프레임을 나눌 때 결정합니다. 화면이 연결되어져 있는 정보를 확인하려면 차일드 프레임 중에서 속성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 프레임의 크기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V 프레임셋, H 프레임셋, 프레임셋을 선택하고 속성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전체 크기부터 하나씩 맞춰가 볼게요. 메인 프레임을 선택해가지고 포지션, 위드하고 하이트가 1280에 720인데 자, 우리는 1280에 840 사이즈로 작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변경하죠. 그리고 이제 영역마다 자, 첫 번째 나눠지는 거 탑이에요. 자, 우리는 탑 50,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데 우선은 속성을 찾아갈게요. V프레임스 선택해가지고 속성을 걸러줍니다. 크기 볼 거니까 사이즈로 필터링 해보시면 세퍼레이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이 보여지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입력된 거냐면 50에 콤마 별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V프레임셋 밑으로 같은 레벨로 연결되어 있는 값이 몇 개냐? 그 개수만큼 써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다. 그러면 콤마로 구분해가지고 값을 2개 주는 거고 만약에 연결이 3개 되어 있다? 그러면 콤마로 구분해가지고 값 3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V프레임셋 밑으로는 2개의 같은 레벨 값의 항목이 연결되어 있고 세퍼레이트 사이즈를 봤더니 50에 콤마 별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입력된 값이 첫 번째 항목으로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두 번째입니다. 아, 그러니까 탑 영역을 50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나머지를 다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50하고 나머지는 이 값으로 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별표. 이런 의미입니다. 합 50 주고 나머지 프레임셋으로 나눠서 쓸 거는 가져가라. 이렇게 별표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탐 영역의 50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는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그럼 이제 자, H 프레임셋을 갑니다. H 프레임셋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완성한 차일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일드들 지금 확인했던 것처럼 타이틀바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차일드 프레임에 타이틀바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크기 확인하기 전에 차일드 프레임 3개의 쇼 타이틀바 속성을 폴스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H 프레임셋의 똑같은 세퍼레이트 사이즈 속성을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3개의 덩어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3개 어떻게 크기를 쓸 거냐? 35, 레프트 200, 그리고 나머지 워크 영역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3개의 값을 콤마로 구분해서 어떻게 35에 콤마 200에 콤마 별표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V프레임 셋은 자 위에 35고 그리고 이제 실제 업무하면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V프레임 셋의 세퍼레이트 사이즈 속성 여기에다가 35, 나머지 이렇게 이제 크기를 할당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업무 영역이 들어가도 괜찮을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원하는 대로 프레임의 크기를 다 확인했으니 이전 챕터에서 작업했던 템플릿을 연결합니다. 어디에다가 워크 영역에 해당하는 프레임 선택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div랑 탭 페이지 때 봤던 속성 URL을 필터링 해주세요. 그러면 속성 중에 홈 URL이라고 하는 속성이 나타납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드랍 버튼 누르셔가지고 작업하신 화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바도 이제 보일 거고 스테이터스 영역도 보일 거고 워크 영역에 우리가 작업한 템플릿이 이렇게 보일 거다. 자, 그럼 템플릿이 연결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 탑 영역하고 레프트 영역에 적절한 컴포넌트를 배치해가지고 놓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게 전체 레이아웃의 틀이 조금 보여지게. 우선 프레임 1차적으로 다시 프레임을 나눠가지고 크기 다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템플릿 화면을 연결한 걸로 이렇게 해서 이번 챕터 마무리합니다. 다음에 탑과 레프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